여러분, 평생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막 간절하게 갈망해 본 적 없는 남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예 욕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요? 네네, 맞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고 진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밥만 먹으면서도 자기 삶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약간 생존 자체에 최적화된 마인드네요? 그쵸.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그 더 나은 삶? 아니면 뭐 욕망?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위처럼 단단하고 평온했던 남자가 단 며칠 만에 말 그대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갑자기요? 뭐 병에라도 걸린 건가요? 아니요, 치명적인 전염병도 아니고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랑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어떤 사람하고 우연히 눈이 딱 마주쳤을 뿐이거든요. 와, 눈빛 교환 한 번에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마음의 병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는 그 마음의 병이 어떻게 사람 육체를 파괴하고 또 얼마나 기상천외한 심리적 트릭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지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기대되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대상은 유튜브 채널 할배버스에서 다룬 옛 과천 지역의 설화인데요. 상사병에 걸린 땔남 장수라는 아주 기묘한 심리 스릴러예요. 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롭네요. 보통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권선징악이나 좀 아름다운 로맨스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 기록은 철저하게 그 인간의 인지 부조화, 그리고 권력의 역학, 또 욕망의 실체를 다루는 거의 임상 보고서에 가깝거든요. 와, 임상 보고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옛날 과천은 지금처럼 번화한 곳이 아니라 완전 척박한 산골짜기였어요. 네, 산세가 험하죠. 주인공인 김서방은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소등에 막 무거운 땔감을 싣고 한양, 그러니까 지금 서울 장안으로 넘어가는 부지런한 땔나무 장수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평범한 가장이네요. 맞아요. 소는 막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고 그냥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이죠. 집에는 말수는 적지만 묵묵히 곁을 지키는 아내 박씨 부인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만이 전혀 없는 상태군요. 네, 김서방은 단 한 번도 자기의 가난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한 적이 없어요. 주어진 환경에 자기를 완벽하게 동기화시킨 기계처럼 살았던 거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김서방은 극도로 통제된 저자극 환경에서 안정을 찾는 인물이에요. 아, 저자극 환경이요? 네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태를 가장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나는 과천의 나무꾼이다. 내일도 나무를 할 거다. 모레도 그럴 거다. 엄청 루틴한 삶이네요. 그쵸? 이 견고한 세계관 안에서는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무균실 같던 세계가 가장 화려하고 시끄러운 서울 한복판에서 진짜 산산조각이 납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군요. 네, 나무를 팔려고 서 있는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여인이 다가와요. 막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주변 공기를 완전히 장악하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죠. 아,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있었나 보네요. 맞아요. 그녀가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 나무 한 짐 다 살 수 있겠어? 이렇게요. 와, 그 짧은 한마디예요. 네, 그 한마디에 김서방은 완전히 압도당해 버립니다. 홀린 듯이 나무를 지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바깥 소음이 확 차단되고 은은한 고급 향내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감각이 확 바뀌는 거네요. 네. 게다가 그녀가 마루에 걸터 앉아서 하얀 핫버선을 천천히 벗는 모습을 봅니다. 장안 최고의 기생, 월량 낭자와의 첫 만남이었던 거죠. 그 순간 김서방의 뇌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시각적 호감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거대한 인지적 과부하예요. 과부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거칠고 냄새나고 척박한 감각 데이터만 처리해 오던 뇌잖아요. 네. 거기에 갑자기 최고급 향기, 비단, 정제된 말투, 이런 낯선 하이엔드 자극이 폭격처럼 쏟아진 겁니다. 아, 뇌가 감당을 못한 거군요. 과부하라는 말이 딱 맞네요. 사실 이거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겪는 한상하고도 똑같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자기랑은 완벽히 다른 세상에 사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보게 되잖아요. 막 화려한 집, 매끄러운 피부, 완벽한 일상. 네네, 매일 보게 되죠. 그걸 보면서 나 혼자 막 내적 친밀감을 쌓고 급기야 내 현실을 비참하게 느끼면서 자기 일상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학술적 개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방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파라소셜 관계가 대표적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화면이라는 방어막이라도 있잖아요. 아, 그쵸. 폰화면으로 보니까요. 네. 하지만 김서방은 그 압도적인 격차를 눈앞에서 날것으로 직면한 거예요. 평생 눌러왔던, 아니 자기한테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욕망이 터진 거죠. 나도 저런 아름다운 세계에 속하고 싶다. 이런 거요? 정확합니다. 근데 동시에 나는 고작 천한 나무꾼일 뿐이다. 이 자각이 정면으로 충돌해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인지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는 사람한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와, 내가 그 모순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예 시스템 전원을 꺼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그날 이후 과천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진짜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열도 안 나고 상처도 없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상사병이 육체적인 붕괴로 이어진 거군요. 네, 밭을 갈아야 할 봄이 왔는데도 그냥 천장만 보고 누워 있어요. 박씨 부인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당시 사람들 반응이 참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이요? 만약 요즘 누가 짝사랑 때문에 밥 안 먹는다고 하면 유난 떤다, 정신 차려라 이럴 텐데 당시 마을 최고령자이자 지혜로운 인물인 최노인이 찾아와서 아주 기가 막힌 진단을 내립니다. 최노인의 진단 방식은 현대 정신의학 관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요. 보통 그 시절에는 원인 모를 병을 귀신이나 애군 탓으로 돌리잖아요. 구술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맞아요. 막 귀신 들렸다고 하죠. 근데 최노인은 누워있는 김서방을 한참 보더니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속에서 시작된 병입니다. 와, 핵심을 찔렀네요. 네, 그 말을 듣고 김서방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속마음을 다 털어놔요. 서울 장안에서 본 그 기생낭자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고요. 거기서 최노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막 호통을 치나요? 아니요, 전혀요. 도덕적인 훈계나 꾸짖음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사내라면 한 번쯤 앓는 병이다 이렇게 툭 던져버려요. 와, 그게 진짜 완벽한 라포 형성 과정이에요. 라포요, 신뢰관계를 말하는 거죠. 네. 환자가 수치심 없이 가장 은밀한 욕망을 고백하게 만든 거잖아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환자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거든요. 아, 정신 차리라고 혼냈으면 김서방은 입을 꾹 닫았겠네요. 맞아요. 욕망의 대상을 인정하고 그게 신체적 질병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시민성 질환의 개념을 옛사람들도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지혜롭네요. 자, 진단이 정확했으니까 이제 처방이 나올 차례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누아르 장르로 확 꺾입니다. 누아르요? 네. 상사병 걸린 사람한테 스님을 찾아가서 마음을 비우라거나 아니면 명의한테 침을 맞으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쵸. 보통은 약이나 수양을 권하죠. 그런데 최노인은 김서방한테 서울 장원 뒷골목의 왕초 서춘보를 찾아가라고 지시해요. 이 서춘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 발로 찾아가서 대문이 부서져라 걷어차고 상욕을 막 퍼부어야만 겨우 얼굴을 내미는 극악무도한 깡패 보스예요. 세상에 상사병 환자를 뒷골목 깡패 보스한테 보낸다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언뜻 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죠. 하지만 환자의 그 병리학적 근원을 파고들면 사실 이보다 더 완벽한 처방은 없어요. 네? 이게 완벽한 처방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김서방 병의 본질이 뭔가요? 나는 완벽하게 무력하다는 뼈저린 감각입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요. 네. 신분제 사회에서 뗄나무 장수의 힘으로는 기생의 치매자락 끝에도 닿을 수 없다는 철저한 무기력증이죠. 이 상태에서는 어쭙지 않은 위로나 약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건가요? 그 무력감을 단숨에 박살낼 수 있는 기존의 질서와 계급을 뛰어넘는 폭력적이고 원초적인 힘, 바로 권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와, 결핍의 본질을 무력감으로 보고 그걸 상쇄해야 할 가장 극단적인 권력을 처방했다.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래서 결국 김서방은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코 한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최노인이 시킨 대로 깡패 보스 서춘보 집 대문을
뻥뻥 차면서 반말로 막 소리를 질러요. 서춘보, 자네 안에 있어? 이렇게요. 진짜 목숨을 걸었네요. 네, 살벌한 눈빛으로 서춘보가 나오자마자 김서방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빕니다. 서춘보 반응이 궁금하네요. 단칼에 베어버렸나요? 아니요, 이 서춘보라는 인물도 보통이 아닙니다. 상황을 쫙 듣더니 컬컬 웃으면서 오늘 밤 당신 인생이 한번 뒤집힐 거요. 이러면서 제안을 수락해요. 여기서 서춘보가 꺼내든 치유법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심리 트릭이에요. 만약에 서춘보가 그냥 돈으로 월량낭자를 매수해서 김서방한테 하룻밤을 사줬다면 어땠을까요? 김서방 입장에서는 일단 목표를 이루긴 했지만 결국 자기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속으로는 엄청 비참함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자괴감도 들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김서방 내면에 있는 그 천한 나무꾼이라는 자아를 전혀 구원하지 못해요. 월량낭자 눈동자 속에 비친 자기의 초라함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겠죠. 아,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서춘보는 돈이나 협박이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인지 조작을 기획합니다. 바로 김서방한테 자기의 옷을 입히는 거였죠. 맞아요. 밤이 되니까 서춘보는 자기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 화려한 비단 옷을 김서방한테 쫙 입혀줘요. 그리고 기가 막힌 대본을 짜줍니다. 어떤 대본이었나요? 내가 먼저 월량낭자가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니까 당신이 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내 뺨을 갈기시오 이러는 거예요. 장안 최고의 권력자인 자기 뺨을 때리라는 거죠. 와, 엄청난 판을 짰네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옷을 갈아입은 김서방의 심리 묘사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거울 앞에 선 김서방이 자기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단순히 비싼 옷 하나 걸쳤을 뿐인데 어깨가 쫙 펴지고 호흡이 달라져요. 우리가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체화된 인지라고 설명합니다. 세화된 인지요. 몸이 인지를 지배한다는 건가요? 네. 우리의 신체적 상태나 입고 있는 옷 같은 물리적 환경이 인지와 사고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에요. 아, 의사 가운 입히면 행동 달라지는 그런 거요? 네네. 실험실에서 평범한 사람한테 하얀 의사 가운을 입혀놓으면 갑자기 주의력이 높아지고 되게 분석적으로 변하거든요. 김서방이 입은 서춘보의 옷도 단순한 섬유 쪼가리가 아닌 거죠. 그럼 뭐죠? 권력의 상징인가요? 장안 뒷골목을 지배하는 자의 권위, 폭력성, 여유 이런 소프트웨어가 옷에 담겨 있고 그걸 입는 순간 김서방의 뇌는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그냥 실행해버린 겁니다. 와, 다운로드해서 실행했다. 표현 진짜 찰떡이네요. 만약 그 비단옷이 없었다면 깡패 보스 뺨을 때린다는 발상 자체에 다리가 풀려서 도망갔겠죠. 당연하죠. 100% 도망갔을 겁니다. 진짜 마법의 갑옷이네요. 완전히 세팅을 끊는 김서방은 드디어 월량낭자가 있는 술집 대문을 확 걷어찹니다. 쾅 소리와 함께 술자리가 싹 얼어붙죠. 다들 기겁해지네요. 다들 속으로 막 어떤 미친놈이 서춘보가 있는 방을 걷어차나 했을 거예요. 서춘보가 벌떡 일어나서 막 쌍욕을 하려는데 김서방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대로 왕초 뺨을 올려 붙입니다. 짝짝. 연기력이 대단한데요. 술집은 비명 터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서춘보는 마치 막 겁먹은 짐승처럼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쳐버려요. 청취자 여러분, 이때 남겨진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안을 벌벌 떨게 하는 왕초를 파리 잡듯이 패버린 이 낯선 남자. 월량낭자 눈에는 김서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건 기존의 위계 질서가 단미래 초 만에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월량낭자의 세계에서 서춘보는 절대 범접할 수 없는 포식자였잖아요. 네, 아무도 못 건드리는 왕초죠. 그런데 그 포식자를 발 아래로 짓밟은 더 거대한 존재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후광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이죠. 후광 효과요? 네, 김서방의 진짜 출신, 직업, 교양 따위는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춘보를 제압한 자라는 그 압도적인 아우라가 김서방의 모든 것을 아주 매력적이고 위대하게 포장해버린 거죠. 와, 단숨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간 거네요. 그렇게 월량낭자는 김서방한테 홀린 듯이 다가와서 완전 상석으로 이끕니다. 우리 위로 앉으십시오 하면서요. 권력의 역전이네요. 네, 평생 벌레 취급만 받던 나무꾼이 장안 최고의 기생이 직접 따라주는 술을 마시게 된 거죠.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하룻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 심층 탐구의 진짜 클라이막스예요. 뭔가 반전이 있나요? 보통의 동화라면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김서방은 행복에 겨워 기절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목표를 딱 달성한 김서방 내면에서 아주 기괴한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기괴한 감정이요? 네, 기쁨이나 희열이 아니라 완전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옆에서 잠든 낭자를 보면서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평생의 소원을 잃었는데 말이죠. 이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쾌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도파민 있잖아요. 네네, 목표 달성하면 막 품어져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도파민은 보상을 기대하고 갈망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아 진짜요?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요? 네. 가지지 못한 걸 막 상상하면서 거기를 향해 나아갈 때 뇌는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막상 그 보상을 손에 딱 쥐는 순간 도파민 수치는 곤두박질 칩니다. 와, 그럼 도파민은 성취의 호르몬이 아니라 철저하게 갈망의 호르몬이군요. 그렇습니다. 김서방을 알아놓게 했던 그 지독한 에너지는 사실 월량낭자라는 그 사람 자체, 그 실체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온 거죠? 내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세계라는 그 환상, 그리고 그걸 갈망하는 행위 자체가 뿜어내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었던 거죠. 아, 환상 그 자체에 중독됐다. 네. 그런데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그 대상이 현실의 영역으로 툭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갈망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환상이 탁 깨지니까 남은 건 그냥 땀냄새 나는 평범한 인간 하나랑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그 훔친 옷 한 벌뿐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다음날 아침 풍경이 그렇게 건조하고 차가웠던 거군요. 아침 해가 밝자마자 문이 쫙 열리고 서춘보가 태연하게 들어옵니다. 간밤에 뺨 맞고 막 절절매던 왕초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혹한 현실의 지배자로 돌아와 있죠. 연극이 끝난 거네요. 네, 그러고는 이제 그만 돌려주시오. 하룻밤이면 충분했을 거요. 하면서 김서방이 입고 있던 비단 옷을 휙 벗겨서 챙겨 나가버립니다. 그제야 모든 게 가짜 권력이 만든 연극이었음을 깨달은 월량낭자는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푹 숙이죠. 낭자 입장에서는 진짜 충격적이었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만든 거대한 거짓말이 다 들통났고 아름다운 여인은 자기를 경멸할 테고 자신은 다시 평생 뗄나무나 져야 하는 그 과천의 천둥벌거숭이로 돌아갔잖아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겠죠. 네, 이 정도의 현실 자각이라면 상사병을 넘어 아예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가장 끔찍한 추락이죠. 모든 걸 잃은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인간 심리의 놀라운 회복력이 발동합니다. 회복력이요? 네, 김서방은 미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무거운 마음의 병이 아주 씻은 듯이 나아버렸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죠. 맞아요. 실제로 자료에서도 김서방이 막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고 아무 미련 없이 짐을 챙겨서 다시 과천으로 돌아간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완벽한 추락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병의 원인이 아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을 병들게 한 게 뭐였죠?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 그렇죠. 그리고 저 세계는 나보다 훨씬 우월할 거라는 맹신이요. 그런데 그 하룻밤의 사계극을 통해서 김서방은 똑똑히 목격해버린 겁니다. 뭘 목격한 거죠? 겉보기에 완벽하고 되게 도도해 보이던 장안 최고의 기생도 결국 자기보다 더 큰 폭력과 권력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릎 꿇고 아부하는 그냥 똑같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요. 아, 월량낭자라는 그 대상이 갖고 있던 신비로움이 산산조각 나버렸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 만큼 막 대단해 보였던 환상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실존적인 깨달음. 이것이 바로 서춘보와 최노인이 노렸던 진짜 치료법이에요. 환상의 민낯을 보게 한 거네요. 네, 환상의 대상이 나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나보다 더 세속적이고 나약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 환상이 뿜어내던 치명적인 독성은 완전히 해독되어 버립니다. 진짜 놀라운 통찰이네요. 잠깐만요. 근데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김서방 입장에서는 병도 고치고 해피엔딩이지만 속아 넘어간 월량낭자나 묵묵히 기다린 박씨 부인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일 아닌가요? 윤리적으로는 확실히 찝찝한 부분이 있죠. 현대의 관점에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고 소멸하는 그 날것의 메커니즘 그 자체니까요. 그쵸. 심리적 치유의 과정으로만 보면요. 결국 김서방은 이제 다시 과천의 척박한 현실로 돌아가지만 예전처럼 무력한 남옥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화려한 허상을 꿰뚫어 본,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환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내면의 힘을 가진 인간으로 재탄생한 거죠. 완전한 성장 스토리네요. 네, 정말 완벽한 심리 해부였습니다. 우리가 파헤친 이 옛설화는 그냥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착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아예 환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어서 실체를 보게 만드는 정말 극단적이고도 탁월한 충격요법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김서방은 묵묵히 자신을 기다리던 소와 아내 곁으로 돌아가서 다시 도끼를 듭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나무를 패고 똑같은 밥을 먹지만 그의 내면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단한 질서로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일상은 같아도 사람은 달라진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서춘보가 자기 비단 옷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안 왔다면요. 네, 김서방이 그 가짜 권력의 옷을 입은 채 영원히 원량낭자 옆에서 장안의 보스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과연 영원히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그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뇌가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더 끔찍한 지옥을 경험했을까요? 아, 정말 섬뜩한 질문이네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절대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완벽한 환상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내 소중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여러분만의 원량낭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숨막히는 환상의 실체를 낱낱이 깨부수기 위해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만의 서춘보를 찾아가서 과감하게 그 뺨을 때릴 용기가 있으신가요? 네, 정말 완벽한 심리 해부였습니다. 우리가 파헤친 이 옛설화는 그냥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착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아예 환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어서 실체를 보게 만드는 정말 극단적이고도 탁월한 충격요법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김서방은 묵묵히 자신을 기다리던 소와 아내 곁으로 돌아가서 다시 도끼를 듭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나무를 패고 똑같은 밥을 먹지만 그의 내면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단한 질서로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일상은 같아도 사람은 달라진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서춘보가 자기 비단 옷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안 왔다면요? 네, 김서방이 그 가짜 권력의 옷을 입은 채 영원히 원량낭자 옆에서 장안의 보스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과연 영원히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그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뇌가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더 끔찍한 지옥을 경험했을까요? 아, 정말 섬뜩한 질문이네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절대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완벽한 환상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내 소중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여러분만의 원량낭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숨막히는 환상의 실체를 낱낱이 깨부수기 위해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만의 서춘보를 찾아가서 과감하게 그 뺨을 때릴 용기가 있으신가요?